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에 하나투자증권에서 그죠?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 소규모 합병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존에 요게 하나투자증권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할 때도 처음으로 일단 시나리오가 두 개 나왔거든요. 셀트리온 3사를 동시에 합병하는 암 부분이랑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먼저 합병하고 제약을 합병하는 암 부분. 하나투자증권에서 제일 먼저 나온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일단 셀트리온 제약근에 대해서 그죠? 일단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잘은 모르고 있었던 사안인데 여하튼 합병에 대한 부분도 크게 일반 합병, 소규모 합병 등등 이야기를 하면서 셀트리온 제약 소규모 합병 가능성을 조금 추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일단은 아침에 잠깐 보여드렸지만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2사 합병이 완료되고 6개월 이내에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어 해당 기대감이 반영이 되었을 수 있다. 그래서 그죠? 아까 제가 마감 영상에서 올려드렸다시피 셀트리온 제약의 급등세 첫 번째 원인은 저는 아까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4개 쪽이 순차적으로 코스피로 이전됨에 따라서 시총 상위 이동에 따른 수급 부분, 그리고 그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에 대한 또 모멘텀. 물론 제약은 지금 당장 빠지지만 항상 우리가 먼저 움직였던 부분이었죠. 이 부분이랑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과 헬스케어가 어느 정도 이제 합병에 대한 마무리가 되면서 다음 차례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에 대한 약간 기대감, 요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은 소규모 합병 형태로 진행할 확률이 높다라고 추정이 된다. 소규모 합병은 주식 매수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이득이 있겠죠. 당연히 좀 주주 입장에서 보면 조금 안 좋은 부분일 수도 있겠죠. 합병에 대해 별도의 비용이 필요하지 않으나 소규모 합병을 위해서는 합병으로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합병 후 존속회사 발행 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해당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병이 진행될 가능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여하튼 확률이 높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요 부분, 10%를 초과되면 안 되는 부분. 그래서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규모 합병에 대한 부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합병에 대한 부분이 그죠. 일반 합병, 소규모 합병, 간이 합병이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서는 합병에 대한 부분을 일단 소규모 합병권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합병 신주의 비율이 합병회사 발행 총 주식수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합병 교부금이 합병회사 최종 대차 대조표상 순자산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인정이 된다. 요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확인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합병회사는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대체하고 반대 주주의 주식 매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회사에서는 유리하겠고 그죠. 합병회사의 발행 총 주식수의 20% 이상이 소규모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 서면으로 합병 반대 의사를 통지할 경우에는 소규모 합병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럼 합병회사 발행 주식수의 총수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다 합병되고 난 다음에 그 20% 이상의 총수, 그 부분으로 지금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일단 요게 조금 하긴 한데 아까 여기 상에서 그죠, 합병 후의 존속회사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었던 부분이었죠. 합병 후의 존속회사 발행 주식수라고 하면 이제 합병이 다 완료가 되었을 때 그 기준상으로 동일하게 보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오늘 일단 기사상으로 나온 것 중에서 그 내용을 언급하면서 현행법상 소규모 합병은 합병으로 인해 발행하는 합병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 주식의 총수, 자사주죠. 자사주의 총수가 존속회사 발행 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지 않을 때 선택할 수 있는 합병 방식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요게 그죠. 여기서는 단순하게 존속회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조금 모호하긴 합니다. 합병 후의 존속회사 부분인지 아니면 합병 전에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기준상으로 존속회사 부분인지는 조금 모호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는 일단은 합병이 아까 다 완료가 되었을 때, 여기서 아까 합병 후에라고 되어 있는 부분, 그죠? 합병 후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제약 모두 합병 후 되었을 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셀트리온과 헬스케어가 진행했던 합병과 달리 소규모 합병에서는 주주들에게 미치는 합병의 영향이 주주총회 특별 결의가 필요할 만큼 크지 않아 이사회 결의로 진행이 돼 주식 매도 청구권이 발생이 되지 않는다. 일단은 주주총회 필요 없고, 그죠? 네, 이사회 결의로만. 회사 쪽으로도 더 간편하겠죠. 특히 셀트리온 제약 주식을 2023년 9월 30일 기준으로 54.82% 가지고 있습니다. 있다라는 점에서 소규모 합병 방식의 무게가 실린다. 현행 상법상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병이 되면 기존에 보유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이 합병법인의 자기 주식이 될 수 있는데, 요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일 거죠. 요 지분 자체가 자사주로, 네, 이에 관련해서는 실무상 합병 신주 배정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요것도 그죠, 우리가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합병될 때 조금 이슈가 되었죠.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가지고 있는 자사주에 대해서도 뭐 신주 배정하는 거 조금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었잖아요. 똑같은 논리. 회사에서 배정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해당 주식에 신주를 배정하지 않으면 합병 신주 규모가 줄어드는 부분. 그럼 당연히 신주가 배정되었을 때보다는 한 주당 주당 가치가 높게 볼 수 있는 사항이죠. 물론 소규모 합병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합병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뭐 자금에 대한 부분은 큰 문제는 없을 듯 하고요. 이제 요 내용으로 근거로 해서 보시면, 먼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 주식수, 일단은 합병 후에 2억 2천만 주가 되는 부분이죠. 2억 2천만 주에서 내일이죠, 230만 주 자사주 소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합병 셀트리온 2억 1,700만 주로 일단은 마무리가 되는 사항이고요. 오늘 종가 기준상으로 셀트리온 주가가 23만 1,500원, 제약이 12만 9,10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합병 비율이 55.8%, 엄청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44% 부분이었죠. 그거 단순하게 그냥 하루 기준상으로 거의 10% 가까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그죠. 여기에 대해서 잠깐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그 이제 합병 비율 쪽에 정해지는 부분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합병 공시가 나왔을 때 하루 전 주가, 일주일 전 주가, 한 달 전 주가를 거래량을 다 따져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헬스케어가 마무리가 되고 제약과의 합병은 6개월 이내 진행을 한다라고 했죠. 지금 진행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진행이 되었을 때 그 당시 합병 비율이 중요하겠고요. 일단 오늘 종가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55.8%대. 셀트리온 제약 주식 배당 5% 있죠. 이게 197만 주. 요거를 합병 비율로 나누면 100만 주로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요게 이제 셀트리온 제약의 신주 부분이 3,900만 주가 합병 비율에 따라서 2,200만 주로 바뀌죠. 해서 합병 신주가 2,200만 주. 아까 합병 후에 그죠? 존속 10%, 존속회사 발행 총 주식수의 10%를 초과하지 않을 때 소규모 합병 가능하다라고 했죠. 지금 현재 기준상으로는 대략 9.2 부분입니다. 최종 수량이 2억 4,100만 주라고 가정을 되었을 때 9.2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고요. 그럼 이제 하나하나 따져서 들어간다라고 하면, 존속회사 발행 주식 총수 10%가 2,400만 주인데 일단 그보다 밑으로 떨어져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당 수량보다 신주 발행수가 적어야 소규모 합병 가능하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가능한 부분. 셀트리온 제약 총 주식수가 3,900만 주 부분이죠. 여기에서 셀트리온이 보유한 셀트리온 제약 지분이 54.82 정도에서 대략 한 2,100만 주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총 주식수에서 제약 지분을 빼면 1,700만 주 부분이죠. 아까 기사에서 그죠?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정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 사항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
셀트리온 지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배정을 안 한다, 신주 배정을 안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합병 신주가 990만 주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아까 그죠? 가지고 있는 지분까지 합쳤을 때는 2200만 주 부분이죠. 근데 가지고 있는 지분에 대해서 신주 발행이 없을 때는 990만 주. 그럼 이제 셀트리온 삼형제 총 합병 주식수에서 대략 빼면 이제 실질적으로 한 1200만 주, 1200만 주 정도 그죠? 원래 2억 4100만 주 부분이었는데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제약 지분에 대해서 신주 배정을 안 하면 1200만 주 가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주당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죠. 우리는 단순하게 주식수가 많은 것보다는 그죠? 주식수가 많은 것보다는 주식수가 적으면서 합병이 되는 부분이 훨씬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존속회사의 20% 기준. 아까 존속회사 기준상으로 20% 기준상으로 뭐 반대 의사를 접수하면 소규모 합병이 안 된다라고 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그때 이제 합병이 진행이 되어 봐야 되겠지만 뭐 전체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셀트리온 제약 먼저 주주들 그죠? 20% 이상 여기 소규모 합병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시한다라고 하면 소규모 합병은 안 되는 부분. 회사에서는 합병에 대한 부분이 소규모 합병이 훨씬 더 간편하고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이제 이거 기준으로 홀딩스 지분 자체가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처음 합병했을 때 그죠? 뭐 셀트리온 제약까지 합병하게 되면 홀딩스의 지분율 자체가 20% 요건에서 떨어진다라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셀트리온과 헬스케어가 지금 이제 합병이 마무리가 되면서 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이제 지분은 21.6% 부분입니다. 20% 다행히 넘어가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셀트리온 제약까지 합병하게 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 아까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합병했을 때 총 주식수가 2억 2천만 주, 여기에서 자사주 230만 주가 소각이 되면 2억 1700만 주로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서 이제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제약에 대한 그 약간 신주 쪽이 아까 합병 신주가 2200만 주 부분이었죠. 2200만 주가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총 주식수는 2억 4천만 주가 해당됩니다. 2억 4천만 주. 홀딩스가 4700만 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요 시나리오대로 본다라고 하면 회사의 홀딩스, 지주회사의 지분율 20% 밑으로 떨어집니다. 0.2%대. 물론 단순하게 그죠? 단순하게 0.2% 떨어지는 부분, 뭐 지주사의 요건 20%를 채워야 되겠죠. 뭐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뭐 많이 있습니다. 뭐 약간 뭐죠? 큰 걱정 부분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아까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셀트리온 제약 지분 54.82%, 그 지분에 대해서 신주 배정을 안 한다라고 하면 아까 990만 주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주식수는 2억 2,700만 주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20.9%대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죠? 아까 회사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간이 합병, 소규모 합병 자체가 회사에서 편하겠죠. 회사에서도 편한 부분인데 이제 셀트리온 제약 지분에 대해서 이제 신주를 발행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뭐 그 차이, 그리고 이제 합병 진행되는 과정에서 셀트리온 주주들을 위한 통큰 결단, 요거 보니까 또 요것도 그죠?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셀트리온 제약 지분에 대해서 신주 배정을 안 하겠다, 요거일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이게 막상 나와 보니까 제가 이전까지는 그죠, 이게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셀트리온 제약 지분 54.82, 요게 자사주로 전환이 되면서 재무 구조에 부담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회사에서 나오는 통큰 결단, 거기 자사주로 전환되는 일부에 대해서 자사주 소각이 아닐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기사상으로 보면 그죠, 또 하나의 가능성,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셀트리온 제약 지분에 대해서 신주 배정을 안 하는 부분, 이것도 가능성으로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이것도. 그래서 지금 현재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제약 지분에 대해서 뭐 자사주로 전환되는 일부에 대해서 자사주 소각, 또는 제약 지분에 대해서 신주 배정 안 하는 부분,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하튼 뭐 아직은 그죠, 셀트리온 제약의 합병이 뭐 아직 뭐 6개월 이내에 진행한다라고 했으니 시간은 많이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 이런 시나리오도 있다. 그리고 아무튼 회사의 통큰 결단, 그리고 아무튼 최근에 또 제약 주가가 좋게 또 흘러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이런 시나리오가 되었을 때 뭐 회사의 장단점, 뭐 주주들이 조금 생각할 수 있는 장단점, 네, 여러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고민할 수 있는 시간 미리미리 좀 가져보시면 좋겠죠. 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